그래서 모아둔 재산은 좀 있고 교사 월급이 압번할 텐데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어디 와서 사모님 노릇을 하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면 예절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을지.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야.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오만한 말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멸시했던 고아 여인의 뒤에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내 손녀를 모욕한 자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평범한 할아버지의 가면을 벗은 전직 대법관. 그의 전화 한 통에 철옹성 같던 부와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22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2년 전 부실공사로 사망한 부부 그 외동딸이 바로 이서아 양입니다. 인연인 줄 알았던 만남이 실은 악연의 골이었다는 사실.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 차가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지독한 운명의 끝에서 그들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7 초등학교 교사 이서아에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3년을 만난 남자친구 강지훈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상견례 자리. 서하는 할머니께서 좋은 날 꼭 하라며 물려주신 낡은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곁에 앉은 지훈이 괜찮다며 손을 잡아주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지훈의 부모님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윤혜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고 아버지 강동철은 다부진 체격에 위압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서아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혜정은 차가운 눈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윤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신다 그랬죠? 서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 말에 윤혜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훈이 서아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윤혜정은 관심 없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재산은 좀 있고 교사 월급이 압번할 텐데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더 좋은 집안 딸을 만났어야 했는데 가난한 집 딸이 어디 와서 사모님 노릇을 하겠다고. 윤혜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면 예절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을지 모르겠네. 품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분노와 자존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를 모욕하시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욕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혜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야.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옆에 있던 강동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서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붙잡았지만 서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 그분들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하는 할아버지 이정우와 할머니 박선자의 품에 안겨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다독였지만 곁에 있던 할아버지의 표정은 서서히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은 서늘한 단호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자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서아가 잠든 깊은 밤, 이정우는 서재의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내 박선자조차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대법관 이정우라고 새겨진 명함, 빛바랜 훈장과 표창장, 그리고 젊은 시절 대통령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박선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평생 법복을 입고 정의를 배웠소. 은퇴 후에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우리 서아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지. 하지만 내 손녀를 모욕한 자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선자 역시 평생을 교단에 섰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사람의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우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쌓아온 인맥이 담긴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아끼는 제자이자 현직 부장검사인 최 검사에게 걸었습니다. 최 검사, 나 이정우일세. 부탁할 게 있네. 태호 건설을 운영하는 강동철이라는 자와 그 아내 윤혜정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 주게.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두 번째 전화는 금융권의 오랜 후배에게 향했습니다. 태호 건설의 대출 현황을 합법적인 선에서 알아봐 주게. 최근 자금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군. 후배는 곧바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50억 원에 달하는 큰 대출을 받았으며 사업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정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언론계의 지인이자 유력 일간지의 편집국장에게 걸었습니다. 강동철과 윤혜정. 그 부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특히 잊혔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면 더 좋겠지. 편집국장은 다음 날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박선자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을 걱정하자 이정우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평생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오. 이번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직 진실만을 밝혀낼 것이니.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우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최 검사의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아득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이 손녀의 눈물 한 방울에 이토록 쉽게 무너진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검사는 두꺼운 파일을 이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선배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파일 첫 페이지에는 태호 건설 대표이사 강동철의 기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이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의 과거 이력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22년 전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로 현장 관리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 여러 명이 다쳤고 특히 현장 근처를 지나던 젊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 이성진, 김하영. 이정우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이정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일세. 최 검사의 얼굴도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강동철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 부실 공사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한 로비와 은폐, 공작으로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장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부부의 외동딸 이서아 당시 5살, 현재 조부모인 이정우, 박선자가 양육 중.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최 검사, 이 사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나? 최 검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폐된 증거들이 많아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 이정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는 내가 찾겠네. 최 검사는 강동철을 재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주게. 22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를 먼지 하나까지 다시 털어주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정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게. 사회적, 경제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 검사가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닐세. 정의의 실현이지. 2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온화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전직 대법관 이정우만이 서 있었습니다. 최 검사의 사무실을 나온 이정우는 곧바로 언론계 지인인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2년 전 강동철이 일으킨 부실 공사사고. 그 사건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주게. 당시 수사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전부. 그리고 윤혜정이라는 여자의 현재 사교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봐주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릴 것이니 지금은 조용히 자료 수집만 해두게. 집으로 돌아온 이정우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할아비가 며칠 좀 바쁠 것 같구나. 오랜 친구들을 만날 일이 생겨서. 서아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정우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간 법조계의 정점에서 쌓아 올린 인맥이 거미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은행장 출신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오건설의 대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게. 규정을 어긴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다음 전화는 건설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후배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오건설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넌지시 권해주게.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윤혜정이 참석하는 강남의 최고급 사교 모임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모임의 회장인 정 여사가 갑자기 윤혜정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다음 모임에는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혜정 씨 남편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서 말이야. 우리 모임의 품격을 생각해야지. 사실 정 여사의 시아버지는 이정우와 수십 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전날 밤 이정우로부터 그 집안과 거리를 두게라는 짧은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강동철의 회사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주요 거래처인 대성건설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약속이나 한 듯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윤혜정은 또 다른 골프 모임에서도 회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 회원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정 씨 남편 과거에 무슨 사고라도 친 적 있어요? 윤혜정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조용한 전화 몇 통으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이정우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강동철 가족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50억 원의 대출을 석 달 안에 조기 상환하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 년간 거래해온 명성, 건설과 대한산업 같은 장기 거래처들마저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은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윤혜정의 사교계 생활도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모임에서 회장인 정 여사는 윤혜정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정 씨 남편 회사, 과거에 사람 죽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면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사람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 윤혜정은 22년 전 사고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혜정은 남편에게 22년 전 사고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동철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퍼뜨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아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서아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윤혜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고아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불행이 그 상견례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습니다. 다음 날 강동철의 회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탈세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강동철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강동철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지훈이 다시 한번 서아와의 관련성을 제기하자 강동철은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당장 알아봐. 강지훈은 서아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볼까 했지만 강동철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는 서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외출이 잦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저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최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동철 쪽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 재수사를 시작하게. 전화를 끄는 이정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결정적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동철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22년 전 이성진, 김하영 부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강동철에게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강동철과 윤혜정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윤혜정은 다급하게 아들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검찰에 끌려갔다고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22년 전 피해자 부부의 딸 이름이 이서아 아니었나요? 그 순간 윤혜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 강동철은 담당 검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이서아와 그 조부 이정우 씨이며 그 이정우가 바로 전직 대법관이라는 것을. 강동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아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던 윤혜정은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서아가 자신들이 죽게 만든 부부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행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그때부터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부실 공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윤혜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강지훈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은 강동철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오건설 강동철 대표, 22년 전 부실 공사로 인한 부부 사망 사건 재수사 착수. 피해자 유족, 알고 보니 한국진 전 대법관의 손녀. 뉴스를 보던 윤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에 있던 사람의 손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강동철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거고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 22년 전에 은폐했던 증거들이 모두 드러났어.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으며 은행에서는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모든 빚을 갚으려면 이 집까지 팔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22년 늦었지만 사죄해야지.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겠네. 윤혜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서아에게 사과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강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했던 서아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동철은 그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날 밤 윤혜정은 서아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 생각을 했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사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 양, 나 윤혜정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만나서 사죄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문자를 받은 서아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시작했으며 강동철이 서아의 부모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서아는 며칠 후 윤혜정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윤혜정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윤혜정은 서아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양,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2년 전 서아 양의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서아 양을 모욕했으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아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서아 앞에 서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어머니만큼이나 나도 잘못했어. 너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서아는 쓸쓸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그때 당신도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어리석었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진짜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몰랐어. 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알게 됐네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훈이 간절하게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만약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계속 어머니의 말에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혜정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아버님과 함께 죗값을 치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가려던 서아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저희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부디 남은 생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강동철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2년 전 사건의 진실은 세상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윤혜정 역시 사건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태호건설은 완전히 파산했고 강동철 가족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큰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윤혜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값비싼 옷들을 처분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헛된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서하는 반 학생이 갑자기 열이 심해 급히 찾아간 학교 근처 소아과에서 의사 김진우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서아의 진심 어린 모습과 아이를 따뜻하게 진료하는 진우의 모습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우는 서아의 집안이나 배경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서아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서아 역시 진우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1년 뒤 서아와 진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례는 할아버지 이정우가 직접 맡았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나 지위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주례사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객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편 윤혜정은 작은 원룸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우연히 서아의 결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진심으로 서아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요즘 윤혜정은 지역 봉사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도 지방에서 소식을 듣고 서아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정우는 손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마음.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나 가진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참된 사랑은 조건 없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의 가족은 대를 이어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직 대법관 이정우가 평생을 통해 지켜온 신념이자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